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며 재산이라는 것을 모으기 위해 수많은 땀과 노력을 쏟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는 순간 그 재산이 나를 지켜줄까? 아니면 갈등의 불씨가 될까?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들 믿고 살 거야. 내가 가진 건 미리 다 나눠주고 그저 편히 살면 되지.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현실은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자식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미리 물려준 재산 때문에 부모가 오히려 홀대받거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위한다며 좋은 말로 시작하지만 재산이 얽히는 순간 그 관계는 너무나 쉽게 변질됩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친척 한 분이 평생 모은 집을 아들에게 미리 증여했습니다. 처음에는 효도하겠다며 든든히 부모를 챙기던 아들이 몇 해 지나자 부담스럽다며 돌봄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남의 집에 머무는 듯한 외로움 속에서 말년에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반대로 재산을 끝까지 자신이 지키며 필요할 때 조금씩 사용하고 자식들에게는 너희가 살아갈 길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년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의지를 존중했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나섰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단단히 지키니 자식도 오히려 감사함을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유산은 물려주는 순간 효의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명한 부모라면 미리 다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관리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요즘 똑똑한 부모들이 선택하는 방식, 미리 유산을 나눠주지 않고 대신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엄을 끝까지 지키는 길이고 가족관계를 평화롭게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나는 그래도 내 아이들이 다 알아서 나를 챙겨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마음은 너무나 따뜻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믿음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때로는 이익 앞에서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어떻게 노후를 지키고 가족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는지 그 지혜로운 방법을 차근차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소중하고 끝까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길에 필요한 첫걸음을 지금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에 따라 삶의 마지막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 분은 젊을 때부터 열심히 일해 작지 않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지자 자녀들이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 다 저희 몫이 될 건데 미리 나눠주시면 저희도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합리적으로 들려 아버지는 결국 큰 집을 팔고 그 대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모두가 아버지 덕분에 편하다, 걱정 덜었다라며 감사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달라지는 기류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독립한 아이들이 부모에게 쓰는 시간과 정성이 차츰 줄어들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한편에는 내가 너무 쉽게 다 내어줬구나 하는 후회가 남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분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미리 달라고 했을 때 차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준비했단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건 내가 쓰고 지킬 거다. 너희에게 줄 몫은 분명 남겨두겠지만 그 시기는 내가 떠난 뒤일 거야. 처음에는 자녀들이 조금 서운해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부모의 태도를 존중했고 부모 스스로도 경제적으로 독립된 채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 함께 식사하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될까요? 바로 내 것을 끝까지 내가 지킨다는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재산을 단순히 물질로만 보면 빨리 주는 것이 효도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부모의 존엄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막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주기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힘이 있어야 진정한 베품도 빛을 발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노후를 준비할 때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할까요? 첫째, 내 삶의 최소한은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 둘째, 자식과의 관계는 경제적인 도움보다도 함께하는 시간과 대화로 지킨다는 태도. 셋째, 재산을 나누는 일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가 아니라 차분히 계획을 세운 뒤 법적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노후는 단순히 살아남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아가며 존엄을 지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정말 바라는 것도 결국 부모가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이 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은 나누어 주면 끝이지만 지혜는 나눌수록 더 빛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지킨 부모를 자식은 결국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재산이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친척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누군가가 무심히 말합니다. 아, 이 집은 결국 장남이 다 가지겠네. 농담처럼 던진 말이지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형제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한마디가 훗날 상속을 둘러싼 큰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사례를 참 많이 듣습니다. 부모님이 미리 집을 누구에게 주고 재산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형제 간의 관계가 갈라지고 평생 쌓아온 정이 하룻밤 새 무너져 버리곤 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부모는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엔 모든 걸 내 손으로 관리한다. 너희는 서로의 몫을 따지기보다 서로를 돌보는 마음을 먼저 가져라. 라고 못을 박습니다. 이런 부모의 태도는 처음엔 자녀들이 섭섭해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가장 큰 평화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한 지인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평생 절약하며 사셨는데 노후에도 끝까지 자기 몫을 지키셨어요. 그 덕에 형제들이 서로 부모님은 든든하시다는 안심 속에 불필요한 다툼을 피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니 형제들 사이에 오히려 고마움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재산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존엄, 관계, 그리고 삶의 균형이 모두 들어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모습은 자녀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아, 나도 나이 들어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경제적인 의존으로만 엮일 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식은 부모를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돈의 원천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식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가 너무 빨리 내려놓고 지혜롭게 선을 긋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미리 주기보다 함께 쓰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들 학비를 조금 보태준다든지 가족여행을 함께 떠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돈을 흘려보내면 돈도 의미 있게 쓰이고 가족의 추억도 쌓입니다. 둘째, 나눔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습니다. 아직 스스로의 건강과 생활비를 책임져야 할 나이라면 섣부른 분배보다 안정된 삶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 한마디로도 상처가 될 수 있는 문제를 감정적일 때 꺼내지 않는 겁니다. 상속과 노후는 차분할 때 서류와 법적 장치를 통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재산을 안 남긴 것이 아니라 관계를 깨뜨린 선택을 했을 때입니다. 돈은 언제든 다시 모을 수 있지만 한번 금이 간 가족의 마음은 평생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부모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면서도 가족의 화목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노후와 재산, 그리고 인간관계의 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늙어도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이마저도 멀어진다. 이 말은 단순히 체력이나 경제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태도, 즉 자기 존엄을 잃지 않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이 마치 사랑의 증거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오히려 자립과 절제를 가장 큰 미덕으로 보았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탐심은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재산 문제로 형제자매가 다투는 건 결국 탐심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가 현명하다면 탐심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균형 잡힌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자 에릭스는 인간의 마지막 발달 단계에서 통합과 절망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즉, 나는 내 삶을 잘 살았다는 만족을 얻는 것이지 자녀에게 재산을 얼마나 줬는지가 아닙니다. 자녀가 재산을 받지 못해 서운해할 수는 있지만 부모가 끝까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자녀에게 더 큰 유산이 됩니다. 이처럼 동서양의 철학자와 사상가들은 한결같이 같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중요한 건 물질의 분배가 아니라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손을 놓아버리면 남은 이들이 그 공백을 메우려다 서로 다투고 다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삶의 주인으로 선다면 남은 이들은 그 모습에서 배움을 얻습니다. 한편 역사 속에서도 이와 관련된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에서는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지 않고 집안 어른이 돌아간 뒤 공평하게 나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은 어른이 중심을 잡아야 가문이 흩어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재산이란 결국 도구일 뿐 가정을 묶는 건 존엄과 질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노후의 재산은 자녀에게 미리 나누어 주기보다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방패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자녀와는 돈 이야기를 하기보다 삶의 지혜와 태도를 나누어야 합니다. 셋째,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은 자손을 해치고 덕은 자손을 살린다. 이는 곧 물질보다 태도가 더 큰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은 평생 가져갈 진정한 보물을 얻을 수도 혹은 끝없는 다툼의 씨앗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재산 문제를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는 시험대가 되곤 합니다. 부모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쓰느냐, 언제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자녀들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평소엔 효자처럼 보이던 자녀도 상속 이야기가 나오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이익 충돌의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자신의 이익을 더 강하게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지혜롭게 원칙을 세워두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첫째, 생활비와 노후 자금은 절대로 남에게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식이 나를 책임지겠지라는 기대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큰 불행을 남깁니다. 부모는 스스로의 생활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고 그 위에서 자녀에게 줄 것을 정해야 합니다. 둘째,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쪽 자녀에게만 과도하게 주면 남은 자녀들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무너집니다. 그때는 돈보다 더 큰 감정의 골이 남습니다. 셋째, 주는 것보다 주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의 성장을 위해 도와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무조건적인 증여는 자녀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부모의 권위까지도 잃게 만듭니다. 이 원칙을 삶에 적용한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히 살며 적지 않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내 돈은 내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 쓰겠다. 남는 것이 있다면 그건 덤일 뿐이다. 그의 자녀들은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지킨 덕분에 자녀들도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었다는 것을요. 결국 지혜로운 부모란 많이 주는 부모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부모입니다. 이 원칙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태도이며 관계의 품격입니다. 재산 문제를 다룰 때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시선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의 가르침입니다. 동서양의 지혜 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산과 관계의 균형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을 나누되 그 방법이 바르지 않으면 도리어 원한을 낳는다. 즉, 무엇을 주느냐보다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또한 비슷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베풀매는 때가 있고 그릇이 있으며 올바른 마음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나눔은 오히려 상대를 해치고 자신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경고였습니다. 정약용 역시 유산과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의 본심은 이익 앞에서 드러난다. 그러니 올곧은 이는 끝까지 자신을 지키는 자다. 그의 말은 재산을 대하는 태도가 인간됨의 척도가 된다는 깨달음을 줍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방식은 그 가정의 관계와 자녀들의 미래 성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갑작스러운 증여나 불공정한 상속은 형제 간의 평생 갈등을 낳았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명확한 원칙을 갖고 균형 있게 나눌 때 자녀들은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분명합니다.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 삶의 지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만 자녀들도 불필요한 갈등 없이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재산은 마지막에 남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남긴 삶의 태도와 존엄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집을 살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지.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선택은 바로 무엇을 남길 것인가입니다. 재산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으며 삶의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할 것은 무조건적인 재산이 아니라 지혜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재산은 미리 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 올바른 방식으로 나눠야 합니다. 둘째, 부모 스스로의 삶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자녀를 돕더라도 자신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와야 합니다. 셋째, 공정하고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 원칙이 있을 때 형제 간 갈등은 줄어들고
부모의 뜻도 존중받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부모의 삶이 존중받는 것, 그리고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자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이 무거우신가요?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 자녀가 기대는 것을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 이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서 작은 길잡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존엄이고 그 존엄을 끝까지 지키는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는 원칙이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또 다른 분들에게도 이 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평안하고 조금 더 따뜻하길 기원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